우선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 센서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현재 실습 키트의 홀 센서는 아날로그 값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디지털 값을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습 키트 위에 있는 자동차의 위치 추정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이를 위해서 스태퍼 모터의 펄스 계수 값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 또 이것을 어떻게 리셋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함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센서 값을 아날로그 형태로 읽었죠. 오늘은 디지털 값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 환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까요? 여러분들 작업하고 계신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디지털 센서 값 읽기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화면 배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센서 값을 읽어 보겠습니다. from AIA4의 카킷 import 모든 것 포트 이름이 필요하죠. 포트 이름은 자, 아두이노를 다시 띄워서 포트 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를 보니까 컴포죠. 포트는 컴포, 키트는 카킷에 포트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kit.close 함수를 호출해서 마지막에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while문을 이용해서 모든 센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rue 다음과 같이 kit.show sensor죠. show sensors wait time을 20ms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센서의 값이 출력되죠. 오늘 살펴볼 센서는 홀 센서와 스텝 모터의 위치와 관련된 센서 값입니다. 홀 센서는 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죠. 홀 센서는 자석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우선 컨트롤 C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멈춰 주시고요. 이 실습 키트에 자석이 있었던가요? 그렇죠. 구슬줄에 자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구슬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스텝 모터 구동이 필요하겠네요. 우선 스텝 모터를 구동시켜 볼 건데 포텐셔미터와 연동해서 구동시키면 더욱 편하겠네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변수의 이름을 val 발이라고 하겠습니다. kit.read sensor 포텐셔미터는 A0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스피드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발이라는 값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곱하기 발 나누기 1023 마이너스 100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부호를 반전시켜 줄 겁니다. 여기 보면 1023이라는 값을 사용했죠. 그동안 1024를 사용했는데 1023이 더 정확한 수치입니다. kit.write 포트 하시고 스텝 모터의 포트 P2에 스피드라는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통해서 스텝 모터가 구동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없네요. 자동차를 설치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었다면 여기 있는 노브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런데 이 출력 화면에서 스텝이라는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값이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텝이라는 값이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죠.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증감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홀 센서의 LED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어느 순간 꺼지죠. 천천히 노브를 움직여 보면서 이 현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LED가 켜져 있다가 자동차가, 즉 자석이 홀 센서 위치에 오면 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가변장을 살살 돌려가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홀 센서는 아날로그 포트 4번, 즉 A4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출력 화면에서 A4 포트의 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A4 포트의 값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홀 센서 근처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의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조금 까다롭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 센서의 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읽지 않고 디지털 값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홀 센서의 디지털 값이 반영된 결과가 바로 여기 이 LED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조정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즉 자석이 홀 센서에서 멀어진 평상시의 상태에서는 LED가 점등된 상태가 되고요. 자석이 홀 센서 가까이 오게 되면 LED가 꺼집니다. 그 상태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조정이 다 되었다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배선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키트의 핀 배치도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위쪽이 상판의 위치입니다. 실습 키트의 센서의 출력 핀들은 바로 2열로 된 이 핀입니다. 이 위쪽이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핀이고요. 아래쪽이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는 핀입니다. 홀 센서는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배선 작업이 모두 위쪽 열에 있는 아날로그 단자에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래쪽에 연결해 주시면 바로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홀 센서만 디지털 핀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선이 위쪽 핀에 다 연결되어 있죠. 모두 아날로그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흰색 선을 디지털 포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A4 값이 변화가 있죠. 자, 이제 꼽혔습니다. 나머지 핀들은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요. 홀 센서에 해당하는 흰색 선만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A4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A4 포트의 값이 30 정도 출력이 되고 있네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노브를 돌려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석을 홀 센서 근방에 가져갑니다. 현재 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1022, 1023 정도가 됐죠. 또 여기 있는 LED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 조정을 해보면 LED가 켜지면서 값이 다시 30으로 출력이 되죠. 여러분들 디지털 값은 0과 1의 값을 가지죠. 이것이 각각 0V와 5V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현재 센서의 출력 핀들이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포트는 0V에서 5V 사이의 전압을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단계의 수치 값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략 30과 1020의 수치가 확인되고 있죠. 우선 컨트롤 C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요. 여기에 코드를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kit.read sensor 홀 센서가 A4였습니다. A4 이렇게 작성하시고, 자, 홀 센서 값은 이제 값이 들어가 있겠죠. 이것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홀 센서는 얼마? 이와 같이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는 주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예상했던 대로 홀 센서는 얼마? 이와 같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이 값이 조금 불안정하네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정을 잘 해주시고 이와 같이 튀지 않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한 번 더 테스트 해 볼까요? 30을 유지하다가 홀 센서 근처 오면은 1015 정도 되겠네요. 1015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잠시 멈추게 하고 코드를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에 스텝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스텝에다가 kit.read sensor 그리고 스텝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 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은 얼마?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할 겁니다. 스텝, 컴마, 스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센서와 스텝의 값이 출력되고 있죠. 노브를 돌려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스텝의 값이 점점 증가하죠. 스테퍼 모터는 특이하게도 펄스로 구동됩니다. 펄스의 개수만큼 지정된 각도로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스텝이라는 값은 바로 스테퍼 모터에 입력된 누적된 펄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스텝이라는 수치가 누적된 펄스의 개수라면 이 수치가 제로인 시점에서의 자동차 위치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동한 자동차의 거리와 상관관계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스텝 수치를 이용하면 자동차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펄스 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리셋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셋 기능을 스텝 모터의 P3에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홀 센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홀 센서 위치에 오면 이 스텝이라는 수치를 초기화하고, 그러면 자동차의 이동 거리는 이 홀 센서 위치로부터 계산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홀 센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홀 센서를 이용해서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if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홀의 값이 자, 얼마로 할까요? 30과 1020 사이니까 5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500보다 크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실행하세요. kit.writePort 그리고 P3였죠. P3에 1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1 이렇게 하시면 리셋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화면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노브를 돌려서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점점 증가하죠. 자, 이 시점에서 리셋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바퀴에서는 리셋이 안 될 겁니다. 이 리셋 신호를 펄스 형태로 주어야 완전히 리셋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펄스 형태로 신호를 준다는 의미는 1이 됐다가 다시 0으로 되는 신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정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20ms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kit.writePort 하시고 P3에다가 이번에는 0이라는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펄스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셋이 되었죠. 두 번째 바퀴에서도 리셋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이 되었죠. 다시 카운팅이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펄스 값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현재 자동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실습 키트 도로 위를 보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죠. 이 정지선 위치에서 자석이 홀 센서와 가장 가깝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면 자동차가 정지선 앞에서 멈추게 한다든지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함수 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호출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하고 사용하기 편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모듈 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파일 하시고 이것을 우선 저장하자고 했죠. 파일에 세이브 하시고 파일의 이름을 자 우선 이 폴더로 가야 되겠죠. AIA4가 있는 같은 폴더에 파일의 이름을 my underscore module 이와 같이 저장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할 건데 from AIA4에 car-kit import 모든 것 왼쪽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왼쪽 코드를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함수니까 정의하세요. 이름을 read potentiometer라고 할까요? potentiometer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 여기에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공백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네요. 이것을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그리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오른쪽 브라켓이죠. 이렇게 정렬을 시켜 주시고요.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read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무언가 값을 밖으로 빼내 줘야 되겠죠. return 발 이와 같이 하면 이 발이라는 값을 밖으로 빼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키트는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지 않죠. 이 경우 이 함수를 통해서 전달받는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듈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듈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모듈을 불러왔을 때 이와 같이 작성해 줬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왼쪽 코드에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from my module
import 모든 것.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모듈 파일들을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my 모듈이라는 것은 이 파일의 이름이죠. 자, 여기에 있는 read potentiometer를 여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potentiometer. 자, 이와 같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키트,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여기에 전달해 준다는 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것을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동작도 동일하게 실행이 되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홀 센서와 관련된 코드를 함수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세요. read 홀이라고 할까요? read 홀 함수를 그리고 키트를 넘겨줄 거고 다음과 같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홀 이 코드를 추가해 주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이 파일 저장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read 홀 함수로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키트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작성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정의하세요. read step이라고 할까요? 키트도 넘겨줘야 되고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을 리턴 시켜 주어야 되겠죠. 이렇게 모듈 파일에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거 저장할까요? 이번에는 이것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read step. 이것을 실행해 볼까요? run에 run 모듈. 그런데 약간 이상합니다. 위에 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보이네요. read step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그렇네요. 키트가 빠져 있습니다. 키트를 넣어 주시고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류 없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는지 잘 보시고 그 정의된 형태에 맞게끔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스텝 모터와 관련된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의하세요. 이름을 카라고 할까요? 카, 그리고 키트도 넘겨줘야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이 함수에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다면 저장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카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카에 킷을 넘겨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스피드도 함께 넘겨줘야 되겠죠.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이것을 반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피드, 컴마, 스피드 이렇게 해 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겠죠. 저장하시고요.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는 안 났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함수를 만드는 도중에 왼쪽에 있는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줄을 통째로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의하세요. 리셋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셋 스텝 함수를 또 여기 키트 넣어줘야 되겠죠. 다음과 같은 코드의 내용은 이 세 줄이 되겠죠. 이 세 줄을 통째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줄이 틀어졌죠. 자, 이 세 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왼쪽 브래켓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컨트롤 오른쪽 브래켓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포맷 메뉴에 보시면 컨트롤 왼쪽 브래켓과 오른쪽 브래켓에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고 왼쪽 파일에 이 부분을 리셋 스텝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죠. 여러분들 왼쪽 코드를 보면 포트 번호가 보이지 않죠? 모두 다 모듈 내의 함수 안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훨씬 더 간결하게 보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 일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호등과 부저라는 파일이 있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Edit with id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바로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부저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부저에 대한 코드이죠. 이것을 복사해서 이건 역시 모듈 내에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함수를 작성할 건데 함수의 이름을 beef_start라고 할까요? 정의하세요. beef_start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 괄호 안에 키트를 역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줄을 잘 맞추셔야 되겠죠. 컨트롤 브래켓을 이용해서 줄을 맞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저장하시고 왼쪽에 있는 코드를 조금 수정할 건데 여기에다가 beef_start 함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PC와 실습키트가 연결되면 비품이 나겠죠. 런의 런 모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이 약간 이상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주파수가 3000Hz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400Hz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쾌한 멜로디가 나오죠. 그리고 작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듈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필요한 함수들을 모듈 안에다가 다 정의해 놓고요. 사용할 때는 이 모듈만 불러와서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드도 훨씬 간결해지고 코드 작성 시간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모듈 안에 정의된 함수들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재활용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beef_start라는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1초 동안에 기다린 다음에 다시 beef_start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다른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함수를 작성할 건데 정의하세요. 어떤 함수를 작성할 거냐면 신호등과 관련된 함수를 작성하려고 해요. 삼색 신호등인데 함수의 이름을 LED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키트를 전달해 줄 거고,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청색, 이 신호등에 대한 상태를 전달해 주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 상태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은 kit.writePort, 빨간색 신호등은 포트 9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P9. 여기에 R이라는 값을 전달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kit.writePort, 옐로우는 P8에 연결되어 있겠죠. P8에다가 옐로우의 상태를 전달해 줄 거고, 마지막에는 포트 7번에 블루의 상태를 전달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를 호출해 볼까요? 이 두 줄은 삭제하도록 할 거고, 여기에다가 LED3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는 키트고, 두 번째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의 상태를 1로, 노란색을 0으로, 블루를 0으로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1초 동안 기다릴까요?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빨간색, 두 번째는 노란색. 이렇게 하시면 노란색이 켜지겠죠? 세 번째는 파란색이 켜지도록 이렇게 작성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상되시죠? 자, 그리고 befStart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하셨으면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의 런 모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멜로디. 그렇죠. 잘 실행이 되죠. 자, 이 노브도 돌려보면 자동차도 움직이고 센서 값들도 잘 나오고 있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이 코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리셋 스텝이라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 파일에서 이 함수의 정의된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함수의 kit를 전달 인자로 사용했죠. 그런데 호출할 때는 여기에 kit를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죠. 바로 홀이 500보다 크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를 움직여 볼게요. 자, 현재는 홀 값이 50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30 근방의 값이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500 이상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류 내용 중에 포지셔널 아규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함수를 정의할 때 kit를 넣게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발생되는 오류가 바로 이런 종류의 오류입니다. 수정하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요. 자, 이번에는 과연 오류가 나지 않죠?